전반적인 지금 뭐 하락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하락폭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앞서 말했다시피 지금 지금보다 그러니까 4월 이전에 1월, 2월보다 하락폭은 좀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는 하락은 이어지는데 네네. 하락폭은 줄어들고 있다는 게 바로 저 표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 저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하락폭이 제일 적지 않습니까? 0.13 하락이 이네요. 예,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물론 뭐 강원이 있지만 거기는 뭐 상대적으로 이제 표본이 적고 이제 네. 그런 거니까 서울 같은 걸 보면은 0.13인데 저기 밑에 보면은 뭐 우리가 보면은 뭐 대구 마이너스 0.3 네. 뭐 눈에 확 띄죠. 예, 이런 것들. 경기도 마이너스 0.3. 경기도 우리가 말하는 그 수도권 외곽. 네. 근데 인천도 0.8 서울보다 좀 심하고요. 네, 0.18이요. 근데 보면은 결국은 뭐냐면 저기 부산, 울산도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심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보면은 네. 아까부터 말했던 하락폭을 지금 조금씩 지금 줄여보고 있지만 여전히 이 하락폭을 갭을 줄인 거는 서울이 지금 먼저 갭을 줄이고 있는 모양새가 눈에 띄고 있다. 저는 자료에서 지방은 좀 더 시간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보면 경기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 떨어지는 하락폭이 여전히 큰데요. 이제 그런 데 같은 상대적으로 경우에서 그렇죠.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될까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서두르기보다는 뭐 그만큼은 저거는 뭐 기회가 더 많은 거니까 다만 이제 내가 정말 거기에 꼭 거주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 지역이라면은 뭐 좀 더 그런 좀 철저하게 시장 조사를 하고 가격을 좀 더 급매물 위주로 좀 사셔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본다면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막 서두르는 거는 좀 안 맞겠죠.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분위기라면 조금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 네네. 집값이 계속 떨어진다고 전망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더 기다려야 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지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 상담도 많이 하시고 그런 네네. 그 교육도 많이 하시는데 그럴 때 무주택자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시점 네. 2023년 4월 초 이 시점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집이라는 게 상당히 뭐 내가 비쌀 때는 비싸서 못 사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또 불안해서 못 사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 집 마련은 시기는 물론 아주 비쌀 때 사는 거는 좀 부담스럽지만 반대로 또 너무 많이 떨어졌을 때 사는 거는 겁나서 못 사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그래도 조금 안정화가 돼가고 이렇게 좀 시장이 좀 다져지는 시기에는 오히려 관심을 가져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내 집 마련은 관심은 가져볼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일단은 내 집 마련할 때 그분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것은 지금에서 아주 좋은 거는 청약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분양을 받는 게 제일 좋아요. 왜 좋냐면 정부에서 지금 청약시장에 대한 거를 직전에는 13대책으로 해서 중도금 대출금 다 허용되지 않습니까? 상한제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9억 원 이하, 12억 원 이하, 그다음에 15억 원 이하 이렇게 잡았던 게 이게 다 없어졌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아파트를 이제 그래도 중도금 부담 없이 물론 이자 부담은 있습니다만 그걸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특히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뭐 이렇게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그 지원하는 약간의 그런 정책성 금리를 적용하는 게 꽤 있거든요. 그런 거를 충분히 하려고 한다면 금리도 지금 일반 금리보다 조금 더 혜택을 받는다면 지금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그런 주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역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제가 뭐 이게 뭐 투기를 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집을 사야 될 수 있다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원하는 곳이 그리고 그게 나한테는 반드시 좀 필요한 그런 거라고 하면 충분히 그거는 검토해 볼 수 있다. 단지 그분들은 지금은 분양시장을 1차적으로 청약시장을 노릴 필요가 있다. 예전 같으면 당첨되기 힘든 것도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충분히 매력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게 네. 지금 청약시장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뭐 물론 인플레이션의 영향도 있습니다만은 네. 분양가가 네. 충분히 내려가지 않았다. 분양가가 여전히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양가가 비싸다는 얘기는 뭐 사실은
맞는 말이 일견 맞아요. 맞기는. 왜냐하면은 지금 분양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거기에는 뭐 원자재가 인건비 많이 가미되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분양가를 올린다는 거는 건설사 입장에서도 너무 큰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만약에 미분양 미계약이 나면 그건 치명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설사들도 어떻게 보면 시장의 눈치를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게 먹더라도 회사는 기업은 굴러가게끔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것도 있는데 주변 뭐 분양받기 전에 주변 시세 조사해보고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느끼는 곳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게 경쟁률이 좀 붙더라도 그렇게 해서 좀 안정적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서울 같은 경우에도 올해 분양했던 것도 어떤 지역에서는 가격이 좀 분양이 청약이 잘 안 되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거 보면은 시세보다 비싸다는 말이 나왔고 반대로 생각보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인데 뭐 거의 뭐 60대 1인가 100대 1에 가깝게 이렇게 뭐 청약이 뭐 흥행이 된 지역들 보면 공통적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충분히 자기가 그거는 선택해야 되겠죠. 예, 알아보면은 오히려 괜찮은 분양가, 정부의 그 건설사 입장에서도 마냥 비싸게만 한다는 거는 지금은 좀 무모한 게 있습니다. 하반기에 미분양이나 이제 부동산 PF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뭐 그거를 대전제로 아까 뭐 이러면서 이제 하반기에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될 걸 보는 게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분양이 이제 거의 잘 안 나타납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지금 물론 뭐 워낙 금리가 막 급등했었던 시점에는 그런 게 나올 수 있었지만 네. 지금 그 부분도 좀 안정화된다는 전제 조건을 깔면 서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급이 쏟아지지 않아 왔어요. 역대적으로. 항상 보면은 공급 부족이에요. 서울은. 수요가 많았어요. 네. 그런 지역들은 이제 이런 미분양이라는 말이 좀 부담이 없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구, 세종, 인천, 부산 뭐 할 것 없이 지방 도시들 같은 경우 그다음에 뭐 수도권이라도 뭐 외곽 변두리 수도권 이런 데는 수요는 한정됐는데 일단은 집을 지어놓고 수요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수요는 결국은 뭐죠? 청약을 하던 뭐 이러도 그 수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순수한 내 집 마련이 아닌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투자를 목적으로 그런 수요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막상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 수요들은 다 이제 다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당연히 이걸 사용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집을 거주할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집들이 지방 곳곳에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이런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서 항상 봐야 되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든 뭐 분양 물량이든 이런 것들 볼 때 주의하는 건 결국은 거기에 맞춘 수요가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에 청약 시장도 우리가 말하는 서울이라든지 주요 서울 근접에 있는 수도권 지역은 그래도 청약 시장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지금 일단 미분양이 쌓여 있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들은 그게 해소되기 전에는 청약한 시장 자체가 잘 될 수가 없겠죠. 예, 그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시장을 봤을 때는 양극화가 좀 더 심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그 지방이나 이런 일부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가야 되죠. 더 예.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청약한다는 건 분양한다는 거는 그거는 뭐죠? 공급을 쏟아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같이 더 죽자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는 이제 미분양 관리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것들이 계속 뭔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말같이 쉽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거주를 해줘야 되는데 애초부터 그 거주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거나 없었는데 그거를 공급 먼저 해놓는다는 얘기는 가수요라고 해서 우리가 투자 수요 내 집 마련 실수요가 아니라 그런 어떤 투자 수요를 유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집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누가 투자를 안 하면은 다 빈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서울 얘기로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요. 그럼 네. 서울 집값도 계속 떨어지기는 지금 하락폭이 좁혀지고는 있지만 떨어지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집 마련을 하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릴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어떻게 이제 보러 다니면서 여기저기 상황을 봐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물론 뭐 이렇게 막 서두르라는 소리는 저도 못 하겠어요, 솔직히요. 뭐 금리가 뭐 예전처럼 완전히 돌아간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이제 관심 있게 내 집 마련에 대해서 관심은 가질 필요가 충분히 있는 거고
뭐 앞설 말씀 드렸다시피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청약으로 나온 매물 중에 서울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그래도 괜찮은 인기 단지고 괜찮은 지역인데도 시세보다 많이 싸게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지금은 건설사들이 그거를 미분양이 나거나 미계약이 나면 그 데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럴 기회는 저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단지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뭐 그 아무리 뭐 중도금 대출이라도 그것도 대출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이즈와 볼륨을 너무 키우지 말고 주택의 규모도 좀 다운 사이징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굳이 뭐 이렇게 큰 평형으로 가는 거나 예전 같으면 그런 걸 조금 작게 슬림하게 해가지고 가져가지고 뭐 우리가 예전 같은 뭐 30평 때문에 지금 뭐 20평대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심을 갖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 왜? 항상 바닥을 보고 산다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바닥인지 아니면 무릎인지 솔직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시장의 여러 가지 흐름의 대전제는 금리가 지금보다는 좀 하향 안정화 된다는 전제로 지금 깔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금리에서 급등하면 이런 게 다 무용지물이 돼요. 지금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충분히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는 이거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새 아파트인데 이제 시세보다 많이 싸 이러면 당연히 청약을 해야죠. 청약을 하고 단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 좀 다운사이징해서 접근하고 그렇다면은 충분히 매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주식과 다르게 집이라는 게 한 번 사면 또 오래 갖고 있고 그래서 신중히 해야 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그 네. 조금이라도 더 바닥에 가까운 지역 쪽에서 사고 싶으신 걸 텐데요. 그러면 그 위원님께서는 주로 어떤 지표들을 가지고 바닥이다 아니다를 판단을 하시는 거 물론 이제 한두 개 하나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개 지표를 보시겠지만 뭐 저도 뭐 아까 말씀은 제가 뭐 어쨌든 주요 뭐 시장의 변수를 보면 일단은 뭐 금리 상황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다 아시다시피 거래량이 느느냐를 봐야 되겠죠. 주택의 거래량. 네.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이 이렇게 조금 안정화가 되고 서서히 올라간다는 건 이제 반등 시점이 온 거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안 늘면서 그거는 이제 사실 예측하기 쉽지 않아요.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다는 거는 급매물밖에 거래가 안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많이 봐야 되고 결국은 여러 가지 뭐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기조도 좀 항상 봐야 돼요. 정부 정책이 집을 사라 이러면은 그걸 살려는데 좀 이렇게 내가 좀 적극적으로 좀 아무래도 좀 정부에서 도와주겠다는데 근데 정부에서 사지 말라고 이제 계속 신호를 주는데 이렇게 무리수를 한다는 거는 좀 나중에 보면 그 후유증이 꼭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 대해 정부에서 살아갈 할 때는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뜻이거든요. 일정에 그런 것도 좀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이제 뭐 본다면은 이제 우리가 전세가에 대한 비율도 좀 볼 필요는 있겠죠. 우리가 뭐 전세가율이 그래도 조금 이렇게 전세가도 좀 회복이 되면은 이게 집값에 이제 하나의 이제 반등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세가가 좀 상승하는 분위기도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